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육군이었거나 육군이거나 육군의 가족입니다. 육군과 육군장병, 육군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아로카.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을 했고요. 소령 때부터 국방부에서 한 15년간 대북 업무를 쭉 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핵개발 과정, 도발 과정, 또 군사회담에 관여를 하면서 20여 차례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군사회담에 관련된 많은 경험도 축적을 했습니다. 2016년, 17년에 이제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이제 고위공무원으로 임무를 수행을 했죠. 우리가 이제 한반도 안보를 논할 때 뭐 북한하고 이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죠. 북한하고 우리가 안보 이슈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가장 큰 거는 북한의 핵개발이겠죠. 60년대부터 사실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시작을 해왔는데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안보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북한이 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대외적으로 보면 일단 체제 생존의 보루죠. 만약에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조차도 드러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 김일성 시대 때부터 이제 이 핵무기를 갖지 않으면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서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김정은 시대까지 3대를 걸쳐서 핵무기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오고 지금 완전히 이제 고도화가 된 상태죠. 미국이 핵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그 핵 위협에 대해서 위협의 수준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래식 전력에서 지금은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의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핵무력을 자기네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6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개발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체제 생존을 위한 아주 절대절명의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또 뒤집어서 보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도 얘네들이 핵무기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지만 사실 북한도 DNA에 이 반중 정서가 깔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가 중국과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쌓여져 왔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들,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 핵무기가 오히려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핵무기가 결국은 중국의 위협에서도 북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이 핵무기를 갖고 벌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이 게임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후원국으로 만들고 북중러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틀로 북한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이 이 핵을 어떻게 활용을 해왔냐면 협상수단으로 또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핵실험하고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면서 도발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 핵 능력을 갖고 협상을 벌여왔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그 당시에 미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뭐 제네바 합의도 맺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육자회담이 개최가 되면서 2005년에 9.19 공동성명, 거기에 이제 이행 합의로 뭐 2.13 합의, 뭐 13 합의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의 핵심 내용들이 뭐냐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핵시설, 그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동결하거나 해제 또는 폐쇄하는 조건으로 뭐 에너지 지원을 해준다거나 또는 뭐 경수로를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합의였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2008년도에 북한이 뭐 냉각탑까지 폭파하는 쇼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다시 재가동하면서 원상복구가 됐고요. 서방 측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중유도 제공해주고 경수로도 북한의 심포에 짓다가 결국은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가역적으로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결국은 다 주고 나서 불가역적인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그런 합의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비판이 뒤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이제 하노이 합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상과 정상 간에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과거의 그런 협상 경험이 결국은 여기에서도 더 이상 이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이제 합의가 결렬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북한은 하여튼 앞으로도 영변 핵시설, 플루토늄 핵시설하고 이제 대북 제재를 막기원하는 그런 걸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허점이 뭐냐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설령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원료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또 있거든요. 북한군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핵을 갖고 있는 군대다. 이 핵무력으로 남쪽의 재래식 무기의 우세를 분쇄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북한군들한테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한테도 최고의 자긍심이 뭐겠습니까? 우리 핵보유국이다. 그것이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통치 수단의 기제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나타난 또 다른 새로운 현상이 뭐냐면은 둘째 딸 김주애를 데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막 이런 현장을 이제 직접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 핵무기 이거는 이제 후대에도 계승되어야 될 무기다. 후대들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다. 이런 관점에서 또 접근을 하는 거죠. 북한은 이 핵무기의 정치 역학이 없이는 북한 체제를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결국 스스로 자기 정권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것이 이제 요번에 폼페이오가 자서전을 내면서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이 자신들을 마치 그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처럼 속국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멘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진위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그건 폼페이오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근데 말의 근간에 깔려 있는 그 반중 정서 이게 이제 북한의 그런 그 지도부에도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중 관계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북중 간에 서로 갈등과 대립. 그러니까 1960년대에도 이제 소련하고 중국 간에 이제 갈등이 있을 때 그때 뭐 중국과 북한 간에도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고 할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제재에 다 동참을 해서 실제 유엔 안보리 결의도 막 나오고 했잖아요. 그때도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중국하고 한 7, 8년 동안 막 거래도 없고 거의 그 교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소원한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북중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체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중국을 후원국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이제 북한의 절대절명의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는 이제 중국과 북한 간에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함질에 사고가 났어요. 나자마자 이제 이게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우리가 이제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확성기 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8월 20일인가요? 그때 우리 쪽을 향해서 포탄이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총참모부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요.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48시간 내에 그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선전수단 이거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타격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죠. 그때 완전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났죠.